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너무 경제적 관점에서만 친구를 평가한 듯 합니다. 인생 마지막 자락을 공감할 진정한 친구 한두 명은 인생 끝자락을 정신적으로 윤택하게 해줍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좀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인정합니다. 제가 보면 좀 감성을 거의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 말을 공감 안 하는 사람보다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아무래도 제 방송에서는 감성적인 분들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물론 사람 볼 때 너무 돈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많이 각박하잖아요. 먹고 살만하면 모르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잖아. 이게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이 다 여유가 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일단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각박해진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기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정 같은 문화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 믿고 잘 된 케이스보다 괜히 주변 사람 믿고 그 사람 의견에 따랐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많아요. 이게 각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을 안 믿게 돼. 사람을 덜 믿게 되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회가 각박해지면 기본적으로 악간에 못한다거나 어떤 경제적으로 행실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오래 봤던 사람이 하더라도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분 말한 대로 너무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을게요. 근데 사람을 판단할 때 경제적 관점을 보는 만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게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뭐 기계처럼 감정적인 배제하고 볼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감정적이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앞가림한데 문제가 없고 돈도 있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나이 먹고 이제 뭐 사업 망하고 아니면 빚 많이 져가지고 뭐 일을 못하고 아니면 실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뭐 그 사람들이 뭐 무조건 잘못했다 이건 아니지만, 나이 먹고 보면 이제 뭔가 처지가 안 좋고 있잖아요. 능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아무리 오랫동안 봤던 친구라더라도 좀 본인이 껄끄러워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 먹고 친구 만나잖아요. 그럼 돈 안 쓸 것 같아요? 돈 씁니다. 여러분, 돈 쓰고 이제 근황 같은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비슷해야, 능력 차이가 없어야 대화 같은 것도 잘 돼요. 이게 근데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입장이 다르면 이견이 생깁니다. 생겨요. 그리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뭔가 힘들면 뭐 그 사람이 원래는 좋았지만 안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뭔가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동안은 괜찮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무슨 일을 꾸미고 나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뭐 빚이 많다 그러면 나한테 돈을 빌려 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돈 빌려가서 안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동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많이 하겠어요? 돈을 빌려간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멀쩡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흔히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구, 뭐 지인, 가족도 이렇게 엮여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뭐 그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뭔가 대익이라도 하면 사람 보는 게 많이 달라져, 여러분. 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원래 사람을 좋게 보고 이렇게 좀 의리 같은 많이 강조하다가 사람한테 대이고 난 뒤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예 의리 1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왜 이렇게 좀 냉정해지고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할까? 저도 대인적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한테.
저도 님같이 이렇게 뭐 정 좋아하고 의리 좋아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정의리 강조하고 행동했다가 데이고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안 당하려면 좀 뭔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엮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고 좀 힘들 때는 사람을 무조건 뭐 오래 봤다고 그동안 괜찮았다고 그거 좋다고 계속 만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물론 나이 먹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남아있을지 떠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이 먹고 친구 한두 명 있으면 좋지만 뭐 거리가 멀고 그 친구도 힘들고 연락이 끊기면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이 먹고 지금 뭐 친구도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친구가 없을 거라는 걸 다 예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나이 먹고 친구 없어 외로우니까 어떻게 친구 만들어야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그게 중요해. 뭐 나이 먹고 친구가 있냐 없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해. 나이 먹고 누구한테 손을 벌리는 입장이냐 아니냐, 나이 먹고도 의식주가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이 먹고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나이 먹고도 아픈 사람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생각해봐. 내가 주변에 뭐 친구 있어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돈이 없으면 언제까지 될 것 같아? 언제까지 그 친구들이 날 만나려고 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를 안 끼치고 삽니다. 피해를 받으면서 좋은 관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근데 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느 정도 먹고 산다는 건 뭐냐면 일단 확실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없고 가정적 문제가 없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도 가정 문제 있고 뭐 이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혼 직전까지 가신 분도 있고 결혼한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정말 잘 사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사회적으로 보자면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으면 사람이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내가 힘들면 좀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요즘 이기적으로 변하는 사람도 많잖아. 한국 사회에서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거든. 원래도 이기적인 사람이 많았지만 그 정도가 심해요. 왜 심해질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남을 챙길 여유가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내 주변인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면 이 사람들도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돈을 빌려가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먹고 살만하고 안 힘들면 나한테 애시당초 그런 일을 안 하겠죠. 그런 부탁을 안 하겠지. 뭐 나한테 통수대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뭐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자기 일이 잘 풀리면 애초에 그런 일을 안 벌리겠죠. 근데 어때요? 내가 지금 나이 먹고 해놓은 거 없고 뭔가 좀 불안하고 되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남한테 뭔가 해코지를 하고 뭔가 문제된 행동을 해도 양심의 가치 같은 못 느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요즘에 남한테 뭔가 피해주고 해도 어차피 내가 피해본 게 아니니까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도 많잖아 이게. 그래서 난 저게 정말 중요해.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거,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국이 점점 가면 가서 저 조건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저 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 채팅창도 분위기가 안 좋아. 요즘에 좀 저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저를 이렇게 감정 노동시키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마구잡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함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으면 친구나 형제는 언제든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이 먹고 해놓은 거 없고 의식주에 문제가 많고 그러면 평생 내 옆에 안 있습니다. 예, 평생 내 옆에 안 있어. 여러분 고독사 사례 봤죠? 고독사. 고독사 중에 보면 상당수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분들은 이혼하고 나서 가족들하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본인이 끊은 것도 있지만 강제로 끊긴 것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 했으면 이혼 안 했겠죠. 그렇죠. 같이 살겠죠. 근데 먹고 살만 하지 못하니까 가족관계 유지 안 되면서 이혼하고 가족한테 뭔가 볼낯이 없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게 돼. 그럼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뭐 친구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떠나서라도 내가 일단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문제가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나이 먹어서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